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몰수를 추진 중인 대북 제재 위반 자산에 대해 아무도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최소 4건의 북한 관련 자금에 대해 몰수를 추진 중인데 대부분 미국 내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예치돼 있어 국고로 환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에서 세계 기업의 대북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의 궐석 판결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자금은 세계 계좌에 예치된 약 237만 달러로 앞서 미 검찰은 지난해 7월 문제의 자금을 소유한 기업들이 북한 은행을 대신해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지적하며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제출한 문서에서 몰수 소송 제기 이후 해당 자금에 대한 잠재적인 청구인을 확인해 연락을 취하고 관련 내용을 미국 정부의 몰수자산 웹사이트에 공개했지만 시한 내에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몰수에 필요한 모든 적법한 절차 후에도 청구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미 검찰이 궐석 판결, 즉 피고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최종 판결을 법원에 요구한 겁니다. 법원이 미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궐석 판결을 허가하면 해당 자금 약 237만 달러는 미 정부 자산으로 귀속됩니다. 앞서 검찰은 이 자금이 미 금융기관에 예치된 상태라고 밝혀 이변이 없다면 큰 어려움 없이 최종 몰수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대북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들 자금 상당수는 미국이 아닌 중국은행 등에 예치돼 실제 압류로 이어지지 않는 등 상징적인 조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유엔 안보리 금수품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에서 억류됐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가 미 법원에 의해 최종 몰수 판결을 받아 매각된 것을 시작으로 북한 관련 자산이나 자금이 실질적인 몰수 과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 검찰은 이번 237만 달러 외에도 북한과 관련해 추가로 3건의 몰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중 지난해 3월 미 검찰에 피소된 북한의 가상화폐 계좌 113개와 8월에 몰수 소송이 제기된 가상화폐 계좌 280개는 이미 미 정부의 공식 공고가 마무리되는 등 궐석 판결을 위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 밖에 지난해 9월 미 검찰은 중국의 통신기업 ZTE와 북한 간 불법 거래를 주선한 중국 업체와 이 업체 관계자들의 개인 자산 등 약 95만 달러에 대해서도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미 재무부 등의 대북 제재 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무부 등의 대북 관련 조치는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법무부 특유의 독립성에 주목하면서 몰수 등 관련 조치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와 백악관을 모두 장악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이런 정치 지형이 곧 출범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북핵 합의 등 일부 대외 정책에서 단기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탄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조지아주 연방상원 의원을 선출하는 결선 투표에서 2석 모두를 차지하며 하원에 이어 상원 주도권까지 잡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취임하는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외 정책은 국내 사안만큼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Generally speaking, the president has greater latitude in foreign policy in any event. But it might make people more, the president does not have to worry about opposition from within Congress as much. 다만 북한과 이란 등 일부 대외 문제는 여전히 의회의 지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 내 민주당 주도권은 사안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민주당의 상원 장악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하는 주요 외교안보직이 상원에서 신속하게 인준돼 조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상원 장악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re are a lot of issues
where Biden differs strongly from Trump, on which he would get some support from some of the Republican members. So it doesn't immediately change very much. For example, rejoining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continuing to focus on economic competition with China and trying to move away from a military confrontation with China. And above all, reaffirming the role of our allies and the importance of those relationships. 문제는 의회의 예산 승인이 필요한 대북 합의나 상원의 비준이 필요한 국제 조약 체결 등 의회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과 이견을 보이는 사안에서 의회의 지원군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입니다. The Biden team is going to have to, in other words, not worry too much about the exact disposition of political power in the Congress, because if it develops a North Korea policy that requires Democratic majorities in both houses, then that is a very, very fragile basis for a sustainable policy. 오해난 선임연구원은 또 이런 대북 정책 혹은 합의는 이르면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2022년 의회 주도권 변화로 갈 곳을 잃고 그렇게 될 경우 북한과의 합의 도출은 2년 전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간선거까지 2년 남은 바이든 행정부의 딜레마는 공화당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A 뉴스 이존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등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7일 보도자료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사이버 공간 안보 신진기술국 CSET의 설립을 승인해 국무부가 이 부서의 설립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사이버 공간과 신진 기술에 대한 안보 외교의 필요성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을 비롯해 다른 사이버 관련 경쟁국들, 적국들이 야기하는 미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사이버 공간 안보 신진기술국이 미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사이버 공간 안보와 신진기술의 정책 사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노력에는 사이버 공간과 중요한 기술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사이버상의 충돌 가능성을 줄이며 전략적인 사이버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며 동반국, 동맹들과도 협력하고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지난해 한국 정부의 문서들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지속했다고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멀웨어바이츠가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주로 한국 정부와 국방시설 등을 해킹했던 북한 해킹 조직 APT-37이 지난해에도 한국 정부의 문서, 특히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한컴 오피스, 한글워드 HWP 문서를 집중 공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방식은 컴퓨터 디스크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 VBA 매크로 기술을 사용했는데 북한 해킹 그룹이 이를 이용한 것은 처음으로 판단된다고 멀웨어바이츠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커는 이 기술을 통해 컴퓨터상의 여러 보안 기술을 통과하고 자료를 훔치거나 복사할 수 있다며 북한 해킹 조직이 적어도 지난해 1월부터 관련 기술을 사용해 해킹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에코 오브 트루스를 폐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채널은 은하라는 여성을 통해 평양에서 장을 보는 모습과 도심 속에서 운동하는 모습 등 다른 정상국가 시민들과 같은 일상생활을 촬영해 게시했는데 유튜브는 7일 현재 해당 계정에 대해 구글 서비스 약관을 위반해 계정이 해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 측은 앞서 조선중앙TV 보도를 전하는 붉은별TV 등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채널에 대해 폐쇄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에 남아있는 북한 채널은 뉴 DPRK로 어린 소녀의 가정 생활을 비롯해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 북한인들의 패션 등 약 50여 개의 영상을 통해 다양한 북한의 일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유튜브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새로운 대외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폐쇄적인 북한을 정상국가처럼 포장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